녹음기를 확인만 한번 하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곳은 이제 제물포 구락부라고 하는 그 근대 건축물인데요. 네, 여기 이제 위치를 먼저 설명드리면 네. 각국 조계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죠. 각국 공원과 그 조계지가 만나는 응봉산의 공원의 네. 구릉 시작점에 위치를 하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이제 풀도 우거지고 건물도 들어서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 조망이 되게 좋아요.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네. 사실은 이 제물포 구락부가 어떤 곳이냐 네. 설명을 드리자면 각국 조계에 들어와 있던 여러 외국인들이 네.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식도 취해야 되고 네. 사교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각국 공원이 네. 그런 뭐 휴식처였다면 네. 그 아래 이 구락부라는 건물을 짓고 네. 사교 클럽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락부라는 말도 클럽의 음차를 한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제물포 클럽이란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1901년도에 이 건물을 짓고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사바틴이라고. 아, 사바틴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동, 내동 성공회 성당하고 이 각국공원도 설계했던 러시아의 건축 기사죠. 맞습니다. 건축 기사고 사실은 국적은 우크라이나라 그래요. 최근에 그 재능대 손정원 교수가 밝혔는데 네. 국적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러시아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러시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고풍스럽게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그런 느낌들이 더 사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좀 근대식 건축물로서 건축미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약간 돌출돼 있거든요. 이 건물이 우린 옆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출입구는 이쪽으로 양쪽 계단이 이쪽에 네, 출입구 양쪽으로 계단을 내서 네. 이 밖으로 나가게끔 출입구 이쪽에 있었던 걸로 예전에 사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으로 사용된 기간은 오래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1901년에 건축이 되고 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이 됐겠지만 그 러일 전쟁 이후는 사실은 개항장에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였고 네. 또 1914년에 결정적으로 이 조계가 폐지가 되니까 이제 외교 클럽으로 사용되는 기간은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네. 일본인들의 시설로 많이 활용이 돼요. 뭐 부인들의 무슨 그런 사교 사교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방각이라고 불리면서 네. 그렇게 되다가 광복 후에 네. 1953년이죠. 그 시립박물관이 여기 위에 메가동상 자리에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근데 6.25 전쟁 당시에 폭격을 맞으면서 건물이 수실이 돼요. 그래서 시립박물관이 1953년 4월 1일 날 여기서 일로 들어와서 1990년까지 거의 한 6년, 7년간을 여기서 시립박물관 이름으로 이제 보냈었죠.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이 여기 있었으니까 아픈 역사의 박물관도 사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건물에서 박물관이 시작을 하고 여기 이제 제물포 앞으로 옮겨왔다가 이 건물이 보면 지금 박물관이 쓰기에는 너무 좁잖아요. 네. 너무 좁다 보니까 지금 옥년동으로 옮겨가는데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 문화 공간으로 개방을 해서 전시 공간도 쓰고 전시회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 러일 전쟁 이후부터 여기가 일본인들의 소유였을 때는 러일 전쟁 끝나고까지, 그러니까 각국 조계가 폐지되기까지는 네. 이 각국 조계 위원회 네. 여기에 소유였겠죠. 각국 조계 위원회 네. 소유. 근데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그 한일 병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교 클럽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용도로 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요, 제물포 고등학교 예 구강당입니다. 지금도 뭐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체육 명문 학교인 만큼 이제 체육 연습에 매진 중인데요. 이 건물도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배상수 부장님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고 가도록 하시죠. 네, 제물포 고등학교 강당, 네. 성덕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인천에서 이제 관람 집회시설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촬영한 곳 중에서는 제물포 구락부,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물포 고등학교 성덕당에 와 있습니다. 1935년도에 35년이요? 네, 인천중학교를 만들어요. 인천중학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인천의 중등교육기관, 그러니까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교가 네. 인천 공립상업학교. 공립상업학교요? 지금 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이죠. 네. 인천공립상업학교가 유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진학을 하려면 네. 서울까지 가야 했죠. 당시엔 서울까지 가야 됐군요. 그러니까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면. 네. 왜냐하면 인천 공립상업학교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상업학교, 상업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는 네. 인천 여자고등학교, 지금의 전신이었던 네. 인천 여자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인천고녀라고 다음에 그 당시에 불렀는데, 네. 여학생들은 그래서 인천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할 수가 있었는데, 인천의 남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면 서울까지 가야 했거든요. 불편이 많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천에 있던 특히 일본인들, 그다음에 조선인 유지들이 네. 인천에도 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야겠다라고 네. 해서 인천 중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고등학교 과정인데 네. 이름이 중학교인 거죠. 그렇죠. 아마 일본 학제를 따라서 중학교를 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다녔던 학교는 다 고등보통학교라고 불렀거든요. 네. 중학교, 중등교육 과정을. 네. 그래서 인천 중학교를 짓고 네. 거기에 강당으로 이 건물을 지은 거죠. 그렇군요. 건물이 이 조적 건물이에요. 벽돌로 쌓아 올렸는데 보시면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벽이 지붕을 다 힘을 온전히 받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네. 지붕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경사가 완만하게 가다가 끝이 가파르게 내려가는, 네. 그러니까 이중경사 이중경사군요. 이렇게. 네. 예, 이중경사 지붕을 우리가 맨사드 양식이라고 하는데, 맨사드 양식이요. 네, 맨사드 양식이 적용된 그런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광복 후에도 네. 이 학교명을 인천중학에서 제물포고등학교로 바꾸거든요. 네. 제물포고등학교의 강당으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육관 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내부가 지금 출입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면 배드민턴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은 배드민턴만 아니라 네. 여기서 뭐 입학식, 그 다음에 뭐 졸업식도 여기서 거행을 하고, 네. 학예회 같은 것도 하고, 배드민턴 저기 뭐예요, 네트만 치우면 네. 그냥 여기서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결국에 늘어난 일본인 인구의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제에 이제 인천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네. 여기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일본인들이 많이 다녔겠네요. 일본인들이 많이 다녔죠. 뭐 조선 사람들도 네. 뭐 돈 있는 조선인들은 많이 다녔겠지만, 네. 어쨌든 일본인들이 많이 다녔을 테고요. 네. 개교가 1935년이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일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인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사용된 건 10년밖에 안 되고,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물포 고등학교로 다시 재개교를 하면서, 네. 말 그대로 1980년대까지는 뭐 인천의 명문 중에 명문이었죠. 명문 중에 명문이죠. 네. 인천고등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의 쌍벽을 이루던 명문고등학교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명문고등학교의 역사를 여기 배성수 전시 부장님과 함께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그리고 복제예요. 각국지계라고 써있네요. 각국지계. 결국 이게 뭐냐면 도로 표지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 표지판이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각국지계, 그러니까 각국의 땅이다, 각국족의 경계가 된다라는 표시고, 네. 이 뒷면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조선지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돌을 놓고, 네. 자, 여기는 각국조계니까 조선 사람들 들어와서 상행이 하면 안 돼.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 경계를 알려주는 표시서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각국조계는 이쪽에 있겠죠. 아, 조선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이 이제 각국지계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서 있는 쪽이 조선지계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 표시를 알려주는 돌이고요. 네. 이게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겠죠. 여긴 지금 각국조계 안쪽에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있던 위치는 내동 성공의 성당 그쯤, 그러니까 아, 그때 혹은 감리서 있는 그쯤. 네. 왜냐하면 각국조계와 조선인 지계의 경계에 이 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위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돌은 사실은 이 건물이 박물관으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이 돼 있던 걸, 이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리모델링 공사하다가요. 그래서 이 조개석을 지금 시립박물관으로 옮겨놨고요. 네. 이건 복제해서 여기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복제본이군요. 네. 시립박물관에 이 조개석이 두 개가, 두 점이 지금 시립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고요. 네. 인천 각국조계와 조선지계뿐만 아니라 뭐 일본지계와 조선지계, 일본지계와 청국지계, 뭐 이런 여러 개의 조개석이 아마 서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아있는 조개석은 지금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 그 같은 나라 땅에 이렇게 어떤 경계를 나누게 되는 조금 슬픈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조개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게 사실 동아시아에만 있는 특징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영국이 먼저 개항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이 조차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네. 일본도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면서 이 조개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이 중국과 우리는 조개라고 부르지만 일본은 거류지라고 불러요. 거류지요. 네, 거류지. 그러니까 뭐 미국 거류지. 이 조개석도 거기도 똑같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동아시아 개항장에 공통으로 있는 이 조차지의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조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나 텐진이나 뭐 혹은 광저우나 여기가 다 개항장이거든요.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국제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를 발돋움할 수 있었고, 일본도 뭐 고베나 나가사키나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 그런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다양화된 아주 다양한 그 문물이 섞여 있는 국제 도시로 될 수 있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국제 도시로 나가려고 발돋움하던 차에 이제 일본인 식민지로 병합을 하면서 그런 게 꺾여버렸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